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 6월 25일입니다. 윤창호법 2번이 발효가 되는 첫날이 됐는데요. 오늘도 0.08 이상이 나오면 오늘부터는 면허가 취소가 되고 0.03%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면허가 정지가 됩니다. 이 부분 꼭 알아두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진아웃의 기준이 이진아웃으로 바뀌었어요. 2번 걸리면 바로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이 부분들 꼭 고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며칠 동안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어요. 죄송하고요. 지금부터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좀 볼게요. 이도 이동 아들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2013년 대물정지 150만원, 2019년 검사가 300만원, 판사가 908 해부. 안 할 것 같습니다. 검사가 구약식 300 하면은 판사가 908에 해부하는 경우는 1% 미만이에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것 같고요. 자, 다음 분 궁금님 정식재판 신청해서 공판 잡혔다. 정식재판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취소해서 정지로 바꿀 수 있나요? 정식재판 청구는 취소하고는 관계가 없죠. 면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벌금에 대한 거죠. 면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문지 측정 시 번외 질문, 빨대 한 개로 불고 마음에 드는 수치가 안 나왔는지 그거 문 상태로 한 번 더 분 거는 의미 없나요? 예, 의미 없습니다. 둘 중에 고를 수는 없어요. 그냥 한번 불어서 나오면 정상이고 그걸로 끝입니다. 원래대로는 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불고 나면 끝입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 분 보겠습니다. 이동님 부모님 가족안전보험 가입된 상황이다. 2013년 대물사고 보험사 처리 부모님 보험료 할증이 되었고요. 2019년 단순 정지 상태입니다. 차량은 부모님 명의이고요. 추후 보험료가 부모님이 재가입 시 할증이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자차로 보험 가입 시면 할증이 되나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가족 한정이면은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것까지는 보험사가 보진 않습니다. 보험사가 보는 것은 보험개발원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주 계약자에 대한 것들은 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 계약자다. 그럼 당연히 봐야 돼요. 그분에 대한 이력들을. 주 계약자가 아니라 가족 한정으로 들어간 이제 그 보조 계약자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주 계약자가 아니면은 보통 보험개발원에서 그거를 들춰보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분 볼게요. 자, GUN님 형사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합의서 양식에 보면 형사 확인란이라고 하는데 피해자분과 합의 후에 경찰서에서 합의서 확인을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경찰한테 합의서 확인을 받을 필요 없어요. 합의라고 하는 거는 나와 쌍방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지 그걸 경찰이 와서 잘 썼다 안 썼다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합의는 둘이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형사합의 보는 분이 5명인데 그 중에 2명밖에 못 봤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좋냐? 일단 그거라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감옥에 간다 안 간다 제가 확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5명 중에 2명이라도 보는 것이 형사합의는 좋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합의서, 건님 또 질문 들어왔네요. 음주사고로 인해 형사합의서랑 반성문, 탄원서 등은 언제 어떻게 제출하는 건가요? 일단은 가급적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에게 주는 게 좋지만 이미 경찰 조사가 끝났다면 검찰청에다가 내야 됩니다. 써있는 대로 검찰청에 내시는 게 맞아요. 검찰청 민원실에다가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뿔렘님, 그 답변을 자꾸 달라고 하셨는데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자, 뿔렘님 말씀드릴게요. 6월 22일 날 양재에서 잠실까지 운전했고 양재에서 회식해서 새벽 1시까지 음주운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양재 근방 도로 한가운데에 주차를 했고요. 6시 반에 오전이죠. 경찰이 와서 창문을 두들겨서 기상을 했습니다. 신고받고 왔대요. 사실대로 얘기했다. 2회 약하게 불었다. 3회차 세게 불었다. 농도가 0.079가 나왔습니다. 소유자는 어머님 돼 있고 음주운전은 지난 5년간 운전하면서 처음 있고 좋습니다. 질문,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윤창호법이 적용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벌금은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금은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사측에서 알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알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회사에는 통보가 안 돼요. 통보할 이유도 없고요. 경찰에서. 공무원인 경우에 다릅니다. 공무원. 차주가 어머니인데 집에까지 통보가 될지 모르죠. 집에 통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차주가 어머님이라고 해도 집에 통보가 되지는 못하죠. 다만 이건 있어요. 그 적발된 차량을 나중에 불식 업무는 할 수는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는 건지 아닌지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타고 있는 게 어머님이면 문제는 안 되겠지만 어머님이 왜 불식 업무를 하는지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 차량이 사실은 예전에 음주운전 적발된 차량입니다 라고 경찰이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 좀 낭패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차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정지 해제를 앞당기는 방법, 기소유예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서 가기 전에 준비를 했다가 경찰서를 다녀오자마자 검찰청에다가 기소유예 신청 의견서라는 걸 써서 넣습니다. 피의자 의견서라고 하죠. 이걸 써서 넣으면 그때 바로 이제 기소유예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가 판단이 됩니다. 기소유예가 나오면 면허 정지 기간이 바로 없어져요. 저희 영상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봐주세요. 나중에. 네. 주차장 운전에 대한 거 뺑코 기능장님. 주차장 운전 시 접촉사고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막다른 주차장에서 맨 앞차가 나와야 해서 세 대가 같이 움직였는데 제 차는 중간에 있었고 샌드위치네요. 뒤로 약 2m를 후진하다가 뒷차의 범퍼에 닿았습니다. 보상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이 거들고 그러는 사이 집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이제 하셨고 장인어른과 술도 하셨고 한참이 지나서 사모님께서 안 오셨고 피해 차량이 경찰에 음주 신고로 경찰관이 왔고 테이블에서 술 마신 장면이 없었고 분간이 힘들다. 음주 측정 결과 0.054.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운전이 끝나고 나서 그냥 사건이 종결된 줄 알고 술을 먹었는데 나중에 이 술 마신 장면 자체가 입증이 안 되다 보니까 경찰은 당신 그 운전 당시에 음주운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요 운전을 하고 나서 한참 동안은 술을 안 먹어요. 일부러. 왜냐면 혹시라도 내가 무슨 뺑소니는 아니겠죠. 하여튼 신호위반 같은 걸로 신고가 들어가서 혹시라도 경찰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직업정신 출철한데요. 저는 그래서 운전을 하고 난 이후에는 한참 동안은 술을 안 먹고 뭔가 좀 꺼림직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신고를 합니다. 제가 먼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좀 뭔가 꺼림직한 걸 당했다 또는 내가 했다 그런 것들을 112에 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술을 마셔요. 그리고 술을 먹는 것도 술병 같은 거는 치워놓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둬요. 혹시 모르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이걸 들어봤기 때문에 듣고 경험을 한 거죠.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의뢰인들 사례를. 참 이게 난감한 경우예요. 나는 음주운전 한 적이 없는데 경찰은 네가 음주운전 했다고 하니까 참 난감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좀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되고 같이 술 마신 분이 다행히 있잖아요. 지금 장인어른이 좀 증언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주장해보세요. 이거 억울하잖아요, 이거는. 벌금이 나오면은, 억울하게 벌금이 나온다면은 농도가 0.05 사니까 100만원 나올 건데, 또 이게 이제 횟수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억울한 거니까 한번 주장은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6월 25일입니다.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